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동행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2번도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를 했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순순히 또 응했고요. 자, 이것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자, 3번 판례 중요합니다. 자,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했다. 지금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동행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반과 모발,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러한 임의 동행은 자, 형소법입니다. 형소법에 따른 임의 동행이지 경직법에 따른다 하면 틀려요. 앞에서 10번 문제와 거의 같은 겁니다. 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합니다. 자, 해설 가볼게요.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죠.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요 밑에 형소법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요 밑줄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형소법상의 임의동행이다 하는 것 꼭 알아두시고 경직법 하면 틀려요. 자, 4번 질문입니다. 역시 고지받았죠? 자발적 동행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고지하지 않았죠? 강제 연행이죠? 자, 이러한 것은 이러한 동행 형식 아래 행해진 이 불법 체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자,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우리 앞에서 풀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것은 경직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직법이 아니라 형소법이다. 형소법상 199조에 따른 임의동행이다. 꼭 보았던 거예요. 자, 3번 질문. 자,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순순히 응했고 자,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동행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죠. 자, 임의동행이 불법일 때에는 불법 강간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주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형법에 나오죠. 형법 도주죄 파트에서. 자, 1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전에 임의동행이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인 체포 절차를 밟았다면 그 체포는 적법이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치? X. 자, 경제법상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자, 그 의사에 반해서 데려간 것은 위법이다. 그쵸? 자, 3번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죠.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행해졌죠. 그것이 입증되었죠. 적법성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했죠. 고개 끄덕였죠. 순순히 응했죠. 의사능력이 있죠. 자발성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4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불법 체포된 자는 도주죄 주체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자발적 의사 그리고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었다면 임의 동행은 적법하다 했고 그리고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의 동행도. 자, 강제 연행 고지하지 않았다면 강제 연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이후에 불법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반드시 불법입니다. 그래서
따로 심리 여부를 밝혀야 한다. 앞에가 틀려 있으므로 그 뒤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15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죠. 근데 의사에 반해서 내려갔죠? 당연히 위법한 체포이다. 맞습니다. 강제 연행인데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증거로 못 씁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요. 쓸 수 없다 했으니까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다 손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자, 동행한 것이 임의성이 결여되어 사실상 강제 연행이 되었다면 6시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진 것도 또한 위법이다. 그렇죠? 자, 임의 동행의 경우에 알려주었거나 자발적 의사 그리고 뭐 여기 객관 사정이 입증되었을 때는 적법성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내사 사건의 종결 처분은 사건의 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내사 사건의 종결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안 돼요. XX. 자, 해설 갑니다. 자, 내사 종결 처리 세모, 내사 세모. 자, 내사 종결 처리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 신청이 안 된다. X. 그리고 내사 그 자체만 갖고서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피의자 지위는 수사를 개시할 때 인정되죠. 자, 3번. 접견교통권은 연행된 피내사자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되죠. 검사는 통신제한조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피의자, 피내사자에 대하여 제한조치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피내사자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1번. 수사 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법은 이 내사 규정이 있을까? 없습니다. 규정이.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건 맞는데 피내사자에게는 전환된 이후부터 인정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피내사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3번. 범죄 인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라고 했죠. 자, 행한 수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수사가 아닙니다. X. 그래서 이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이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인데 구인영장을 발부하죠. 그래서 구인한 후 신문해야 한다. 맞고 이게 원칙인데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자, 누구든지 자기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갖기 때문에 수사함에 있어서 이 얼굴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런가요? 어떤 경우라도? 틀렸죠. 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헌법에 나오는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걸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2번 갑니다.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 하여 객관적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로 음주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혈액 조치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자, 해설 가봅니다. 자, 오류에 있다면 그리고 객관적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이 동의를 얻어서 다시 음식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우 운전자가 이제 일단 응했다면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혈액 채취도 자발적 의사 그리고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입증되었을 때 한해서 이것이 인정되는 거지 마구잡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위법한 체포 그에 대한 체류 요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법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치? 여기 보시면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류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지문 채취 불응 시 처벌 규정은 영장이 필요 없죠. 자,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1번 많이 봤을 거예요. 불법 체포에 해당되고 6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체포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주했다 하더라도 도주죄가 되질 않기 때문에 도주죄의 주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본래 범위를 갖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사술, 계략 등을 썼다. 범위 유발행위죠. 이것은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라고 앞에서 많이 봤죠. 자, 48시간 이내에 맞고요. 자, 소변 혈액 채취를 할 때 감정 허가장, 영장을 받아서 가능하고 또는 압수수색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 자,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의무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누구한테? 법원이 아닌 검사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범인 처벌 구하는 의사표시 범죄 사실 특정되어야 하고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발장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미치죠. 따라서 전부에 미치고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자수했다 하여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인 것은 아니죠. 자, 승낙 유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 2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불구속이 원칙이고요. 자, 대리인에 의한 고소인 경우에는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서 수료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것만 갖고 충분합니다. 반드시 뭐 위임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내사정결처리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재정신청 대상 되지 아니한다 했고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습니다. 22번.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 문제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것은 아닌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답은 1번인데요. 이 증인신문 청구권 있잖아요. 이 증인신문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검사에게. 나머지는 전부 다 피의자가 들어가는데 요거 1번은 검사다. 자, 2번도 그 밑에 문제도 보시게 되면 역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묻고 있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 증거보존 청구권 다 인정되는데 보석 청구권은요. 보석 청구권은 피의자가 빠져요. 자, 그럼 누가 들어오냐? 피고인이 들어와요. 피고인. 피고인이 들어오지 피의자는 빠진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뭐 법배의 직형 그리고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갑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피의자는 수사 개시부터 공소제기 전까지를 말하죠.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이라 합니다. 피의자 지위는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고요. 피의자 권리와 피고인 권리는 좀 달라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아니죠. 여기 동일하지 않다. 자, 4번 갑니다. 자, 피의자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술거부권, 조력받을 권리, 적부심사 청구권, 그리고 압수수색 검증의 참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도표 나와 있죠? 도표 보시면 일반 피의자가 갖고 있는 권리들, 그리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갖고 있는 권리들, 피의자 권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 뭐 이런 것들 눈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봐도 뭐 잘 안 와닿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셔야 돼. 문제를 풀어보시고 도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